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현실화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원장님, 이게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인데 네. 지금 이런 결정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조기 종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중동 문제 여기에 주로 지금 몰입돼 있기는 하지만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 성향으로 볼 때 미북 협상도 분명히 타진을 할 거거든요. 이 경우에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미 국방부에서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중에서 한 대안으로 지금 구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대안들이 그동안 사실은 전혀 없던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들었을 때 일부 가능성들은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뭐 트럼프 행정부 일기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이 인터뷰했던 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내 두 번째 임기 때는 주한미군 지금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을 할 때 지금 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동안 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게 자신들이 핵 개발한 이유가 네. 이 미국과 우리의 이 적대식 정책 때문에 자위적인 차원에서 지금 핵 개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뭐 일부 해제라든가 이거하고 지금 맞물려서 그동안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장해온 게 북한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도 이런 카드도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아직 이게 공식화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자체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아직 보고된 건 아니다. 이런 단서는 달고 있었죠. 예. 또 최근에 미국 CIA는 중국의 시진핑이 2027년에 대만 침공 준비 완료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도 지금 이런 주한미군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맞닿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거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한 미군 전력 중에서 동원될 수 있는 전력은 주로 이제 공군 전력 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45,000이라는 규모 자체, 4,500명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지금 순환 배치되고 있는 미 지상군 병력이나 네. 아니면 야전 포병 전력들 이 전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괌이나 다른 지역에 옮긴다라고 해서 중국 견제에 더 유리하다. 딱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중국 견제 측면으로 개인적으로 보시지는 않는다. 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에 큰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현실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이게 미 국방부라든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네. 실적으로 한반도 안보하고 직결돼 있는 인력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거센 반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한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을 줄 수가 있고 예.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나 침공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하다못해 지금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와 지금 미국이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방위를 한 번에 묶어서 원스톱으로 협상하자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런 주한미군 카드도 우리에게 들이밀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의도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뭐 대북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향후 우리 정부하고 관세라든가 방위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재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압박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나 분석도 가능하죠. 예. 만약에 정말로 철수를 한다고 하면 이게 네. 이제 미국의 단독 결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네, 한미 간에 분명히 이제 이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구절이 좀 모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되어는 있는데요. 이게 반대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특히 그동안 벌써 취임 한 4개월이 넘어가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합리적으로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책들도 지금 실행에 옮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이게 이런 정책을 검토를 했다고 해도 실행을 안 할 거냐. 예.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죠.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한데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브런슨 이 사령관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파파로 인도太平양 사령관의 우려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단 어느 부대가 포함될지 실제 이게 규모 조정이 이루어지면 어느 부대가 포함될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만약에 지상군 병력이 포함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군이랑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미군 지상군 전력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경우에 미국이 약속한 전시 증원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도 문제고요. 예.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결국 어떤 겁니까?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게 자기네들의 핵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모두 조치들은 군사적인 도발 조치들은 자위적이란 거 아니겠어요? 예. 먼저 한국하고 미국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보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논리가 억지라든가 아니면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북한의 그럼 안보 관심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일부 미군 병력을 조정한다. 이게 북한의 어떻게 보면 선전 논리를 일부 수용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한편 우리 국방부는 이런 소식에 대해서 지금 한미 간에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죠. 여전히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내부 검토,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적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 그러면 예. 이게 정책으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국방부에다가 통보를 하고 이럴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지금 네네. 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뜻입니까? 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일부 언급을 했는데 예. 어떤 경우라고 자세히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얘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원래 미국이 의도하고 있던 대로 네. 지금 대처 보면 기존 이 상실 지역은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하고 광물협정 맺어서 그동안의 이 지원 금액 보상 받고 일단 휴전이나 종전을 택하자라는 건데 이 안이 원한대로 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을 했던 전략 구상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안도 추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 종결이 된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점령 지역을 더욱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승전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거는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나 우려가 될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이게 중국이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 주한미군 규모 함부로 조정하기가 힘들겠죠. 네. 자, 그리고 북한의 지금 구축함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진수식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네. 진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배가 넘어지고 또 파손된 그렇죠. 사건 아닙니까? 예. 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또 직접 알린 게 북한 매체란 말이죠. 네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렸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북한도 이제는 내부적인 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자기들도 깨닫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군사 정찰 이상 실패했을 경우에도 내부 매체를 통해서 이거 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릴 거는 알리고 이제 간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는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꽤 중대한 문제긴 하지만 예. 이거 뭐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 이걸 또 과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분위기 다잡기 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 뭐 신형 잠수함 진수라든가, 그 다음에 잇따라서 이제 기존보다 훨씬 큰 규모의 그 함정들을 지금 두 척이나 진수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올해가 이 북한의 이 조선노동당 80주년 창건 80주년 기념일이자 예. 내년에 지금 예정으로 보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최대 치적 중에 하나로 이런 핵 전력과 재래 전력을 동시에 건설했다라는 걸 지금 예. 과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 관련 사업자들의 안이함을 예. 강하게 질책을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구축함 이 진수 단계에서 이게 전복이 되고 이렇게 네. 됐다라는 것 자체가요. 저 배의 밸런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애초에 배 자체에. 예, 레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그동안 이 군사력 건설을 주도해온 김정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계속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을 그냥 질책을 하거나 그냥 그다음에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실무자들의 책임이고 김정은의 책임론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포석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차기 정부에도 큰 과제가 주어졌다. 네, 이렇게 네네.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